안녕하세요. 투자자산전략부 김동원 수석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 투자 환경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해외 채권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실제 투자를 시작한 후에는 쉬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투자 환경과는 별개로 본업과 가정에서도 신경 쓰여야 할 일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들보다는 2021년 하반기 실제 투자하실 때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야 할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반기 투자 환경의 핵심은 일상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하며 조금 주춤하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마음의 불안도 조금은 덜하고 조금 더 코로나 이전의 일상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백신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의 상황은 더욱 그렇고요. 글로벌 성장 경로도 이 같은 측면을 반영해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입니다. 왼쪽 그림은 미국과 유럽의 명목 GDP를 지수화해 나타낸 그림인데요. 최근 서비스업 경기의 정상화와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감안해보면 빠르면 연내, 늦어져도 내년 정도에는 코로나 이전의 정상 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상반기 다양한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병목인 것 같은데요. 해운 운임의 급등, 반도체 쇼티지 등이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수요와 생산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그 결과가 실물 경제 및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다양한 섹터에서 쇼티지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억눌린 이례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반면 공급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준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 미뤄졌던 투자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투자는 이미 잘 알려진 이슈고요. 서비스업 정상화와 더불어 민간 그리고 정부의 투자 역시 정상 경로로의 회복을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반기에 관찰됐던 마찰적인 소음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례적인 위기에 전례 없는 대응을 담당했던 통화정책도 정상화 과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될 듯하고요. 일상으로의 복귀라는 키워드는 과격했던 상반기 채권 시장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상반기 시장 금리는 상당히 급한 속도로 올랐는데요. 미국 신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이 계속되고 잊혀졌던 인플레이션이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를 이유로 삼았죠. 사실 코로나 이전 구조적 저성장, 저물가 논의를 되돌아본다면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시장은 지난 수년간의 구조적 요인들이 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저희는 다소 과격했던 구조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 역시 하반기 중 차분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보셨던 것처럼 미 재정정책의 강도는 연초 공약에 미치지 못합니다. 허니문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물가에 대한 기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원자재 가격 상승,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이유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지만 이 같은 우려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둘러싼 구조적인 요인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역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년 후 되돌아보면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꿨을 것입니다. 다만 변덕스러운 시장이 늘 그랬던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 시장은 실제 이상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는 경기와 구조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모두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금리의 상승 경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채권 자산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궁금한 부분은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라는 질문이실 듯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국은 경기 정상 경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의 문제는 있겠지만 테이퍼링으로 대표되는 통화정책 정상화도 이어질 환경이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유럽 역시 빠른 경기 정상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올 하반기 중 유럽의 채권 매입 역시 줄어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인 경기 환경과 통화정책의 경로를 감안해보면 금리 수준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1% 후반대에 도달해도 크게 놀랍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추세적인 금리 상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말씀드릴 텐데요. 하나는 연준의 가이던스, 또 하나는 정부 조달의 이슈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연준이 제시하는 장기 중립금리와 미국채 장기물의 추이입니다. 가장 금리가 높은 30년물 금리가 연준의 가이던스를 크게 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연준의 가이던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연준이 하반기 중에 미 경제 전반에 중기적인 체력이 강해졌다는 판단이 나타나야 할 텐데 그렇게 보기엔 다소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미 정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DP 대비 120%를 웃도는 미 정부 부채는 역사상 가장 많은 수준인데, 중요한 사실은 조달한 부채에 대해서 미 정부 역시 이자를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GDP 대비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이 3%를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 되는데, 지금의 절대적인 부채 수준을 감안하게 된다면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같은 두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보면 연말까지 미국채 금리는 상승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워 보이고 미 국채 10년물이 2%를 넘어 안착하기엔 상당히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최근 미국채 금리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미국채 금리 하락은 펀더멘털 요인과 수급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력했던 경기 반등 모멘텀이 다소 주춤해진 가운데 부채 한도 협상과 맞물린 단기 구간의 수급상의 꼬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같은 현상이 잠정적으로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기 모멘텀은 다소 둔화되어도 절대 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와 시장의 눈높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채 한도 협상 역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종국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 양당 간의 입장 차이는 여전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위기의 극복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미래 비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재정 지출 중단에 현재를 외면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가들에게 상당한 부담 요인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투자하는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살지가 될 것입니다. 해외 채권의 경우 안정적인 회복 기조 속 장기물 금리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상황에서는 하이힐드가 가장 유리하다는 생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듯한데요, 미 국채 금리와 회사채 스프레드 변동을 감안해 구성한 시나리오별 기대 수익 테이블입니다. 붉은색 박스로 표시한 부분이 연말까지 상정한 기본 시나리오인데요, 이 경우 분홍색으로 색칠된 미 하이힐드가 해외 채권 주요 섹터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시나리오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거나 금리 수준이 변하면 이 같은 매트릭스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 수준이 앞서 말씀드린 예상 수준에 근접하는 경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을 관찰하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저희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의 수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코로나 변이 혹은 미중 갈등으로 인해 경기 정상화 전망이 방해될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최근 미국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어떤 재반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연준의 예상된 긴축 행보가 변화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융시장 고밸류에이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실적 개선세의 둔화 혹은 개선세의 둔화 전망들이 시장 심리나 가격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주요한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핵심 위주로 전달드리고자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릴 메시지 중심으로 요약해보면요, 첫 번째, 매크로 환경은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의 복귀 과정이다. 두 번째, 장기금리가 다소 오를 여지가 있지만 2%를 넘어 안착하기 힘들어 보인다. 세 번째, 이 같은 환경이 이어진다라면 지금 투자 환경에서는 미국 하이힐드 채권 투자가 가장 유리하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고 하반기 해외 채권 투자 전략을 고민하심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신한은행에 방문하셔서 질문하시면 준비된 직원들이 친절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1년 하반기 신한은행 유튜브 구독자분들 주변에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